네, 이어서는 세계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이야기와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또 어제 빅 이벤트가 있었다 보니 이 연설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11시였나요? 이때 있었는데 연구원님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첫인상은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좀 속내를 내비쳤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주식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바이든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 무역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협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취지는 바이든 정권에서 잘못됐던 것을 본인이 고쳐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내비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주식시장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로 살펴보면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네. 더불어서 이제 알래스카 쪽에 가스관을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이나 이런 우방국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직접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들, 그리고 칩스법에 대해서 바이든 정권에서 잘못 만들어진 정책으로서 좀 비판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더불어서 조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협력을 좀 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전반적인 관전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연설을 보면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에게 4배 이상의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우리는 FTA를 맺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는 걸까요? 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은 모르는 채로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련해서 차트가 하나 돈 게 있습니다. WTO에서 MFN,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 대상에서 관세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차트로 좀 나타낸 게 있는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3.3%, 한국 같은 경우는 13.4%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서 관세가 4배 이상 높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미국은 FTA가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트의 주석으로 작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의도적인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트럼프가 이런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조선협력이라든지 알래스카 가스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언급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관세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원하는 것들은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미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써라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 직접적으로 나왔던 부분 한 번 더 좀 파고 들어가 볼 텐데요. 언급해 주셨던 알래스카 가스관 참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한국과 일본, 다른 나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개발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LNG를 우리가 수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걸로 관세 압박을 좀 피해갈 수 있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것만으로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카드들을 내세워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에 대해서 뭐 관세율을 좀 낮춘다든지 시기를 좀 지연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상 카드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LNG 수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알래스카 가스관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이제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해서 사업
사업성을 좀 검토를 했다가 철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업계에서도 사업성이 좀 낮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향후 어떻게 좀 투자가 흘러가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이미 어제 14%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이 부분을 호재로 끌고 가기에는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아직은 우리가 지켜보고 좀 판단해봐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알래스카 사업 관련해서 짚어봤는데 일정 부분 조금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사업 이야기였다면 반도체 관련해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소식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관전 포인트로 얘기해 주셨던 조 바이든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는데 저희 보조금 이제 정말 없어지는 걸까요? 이게 법적으로는 이미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이미 다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원하는 것을 일단 강하게 던지고 나서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이제 가스관 공사 투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법 관련해서도 향후에 좀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주가 측면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스공사가 이미 급등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방향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에 미국에 투자하고 그로 인해서 뭐 보조금을 지급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냐라고 했을 때 반영된 부분이 사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주가, 종목 투자 이런 부분에 활용할 만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가치가 높은 소식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또 정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하는 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알래스카 사업 관련 또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외교 전략이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좋겠나요?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원하는 바는 좀 더 명확해져 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지원을 해라. 제조업적인 능력을 가지고 미국이 위대하게 될 수 있는데 좀 도움을 줘라. 라는 식의 지원을 좀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지원 요청이 사실 좀 강경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칩스법을 비롯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좀 요청을 했다라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와는 반대로 채찍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좀 조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강한 기조로 뭐 전반적인 움직임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회 연설까지 함께 복기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다가오는 미증시에 대해서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도 여러 지표들이 나옵니다. 먼저 GDP 나우, 이 지표 지난 수치로는 참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키웠었는데 어떻게 또 접근을 해봐야 하나요? 네, 애틀랜타 연은에서 GDP 나우라는 모델을 통해서 미국의 성장률 추정치를 좀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는데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일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발표가 될 때 이 모델도 업데이트를 해서 그 추정치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충격이 됐습니다. 원래는 GDP 나우라는 게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그런 데이터는 아닌데 원래 한 달 전만 하더라도 1분기 성장률이 2.3% 정도로 추정이 됐다가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5%로 추정치가 하향이 됐고 더불어서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까지 추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마이너스 1.5%로 하락을 할 때는 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국의 도매 업체들이 수입을 먼저 좀 진행을 함에 따라서 순수출이 낮아지고 이 부분이 성장률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식으로 크게 고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2.8%까지 하락을 했을 때에는 조금은 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때 어떤 데이터가 좀 충격이 됐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거용을 좀 주도로 해서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좀 낮아지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밤에 이제 발표될 GDP 나우에서는 무역 수지가 좀 발표가 된 게 포함이 돼서 추정이 됩니다. 이 무역 수지에는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수지까지도 좀 포함이 되는데 미국은 아시겠지만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좀 상당히 크고 ISM 제조업 데이터 그리고 비제조업 데이터를 보더라도 비제조업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ISM 비제조업 지표가 발표된 것처럼 약간은 좀 우려를 더는 모습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가중시켰던 지표였는데요. 이번에는 그래도 좀 흐름이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면서 지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의 지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고용에 관한 지표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오늘 또 주목해 볼 만한 고용 관련 지표 있다면요? 네, 고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이제 챌린저에서 발표를 하는 잡컷이 일단 발표가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노동 생산성 그리고 고용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는데 챌린저 잡컷 같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얼마나 많은 감원이 있었나를 발표를 하는 겁니다. 이 감원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날에 발표가 될 고용 지표에 대해서 약간의 단서를 좀 제공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최근 시장에서 좀 생각을 좀 살펴보면은 고용 시장이 그래도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것 같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을 살펴보면은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0만 건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잡컷이 약간 고용 지표에 대한 단서로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고용 비용과 이제 노동 생산성 얘기를 드렸는데 노동 생산성 같은 경우가 그렇게 중요하게 바라보지는 않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나라의 생산성이 개선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생산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동시에 좀 덜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 이미 예비치가 발표되고 이번에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 생산성 데이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감원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지표와 함께 노동 생산성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용 지표까지 함께 지켜봤는데요. 저희 또 어닝 시즌이 끝나가는 듯 했더니 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실적 발표를 눈여겨봐야 할 게 브로드컴일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예견하고 계세요? 네, 사실 브로드컴에 대해서 전일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나쁘지 않은 수치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딱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애프터마켓 주가를 보니까 마벨 테크놀로지나 브로드컴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조금 추가적으로 체크는 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맞춤형 AI 칩 제조에서 수요가 확인이 됨에 따라 주가도 긍정적이었던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뉴스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브로드컴이 실적을 긍정적으로 발표를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장 마감 후에 좀 나올 예정인데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적으로 나온 이슈는 뭐가 있는지 또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볼 실적 발표 기업 코스트코도 있잖아요. 코스트코는 또 꾸준함이 강점이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친숙하실 겁니다. 네. 유통업체인데
특이하게 연회비를 받는 유통업체죠. 유통업체로서 대량으로 판매하고 연회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소비자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업체인데 코스트코가 연회비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적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더불어서 작년 9월쯤이었나요? 예, 코스트코가 몇 년 만에 이제 연회비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쨌든 실적에 있어서는 버퍼로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게 바라본다면은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스트코가 좀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변동성이 예상되는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은 약간 안심하고 기대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힌트를 찾는 시간 함께 가져볼게요. 어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좀 받으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잖아요. 오늘도 좀 이 상승세 이어가 줄까요? 네,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원래 좀 숨고르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간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만큼은 한 달간 추가적으로 유예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저 역시도 좀 자동차 관련 주가 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기아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아가 지난 화요일에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배당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배당이 기말 배당이 아직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들 중에 기아가 또 있거든요. 근데 이 기아가 주가가 워낙 오르지 못한 종목이다 보니까 이 배당 수익률을 기말 배당만 가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7% 정도의 배당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또 공장이 있는 업체입니다. 네. 그래서 더 주가가 못 간 것도 사실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일부 좀 완화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기아같이 이제 완성차 쪽을 좀 관심 종목으로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화학주까지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르지 못한 몇 안 되는 업종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자동차 업종을 좀 관심 종목으로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역시나 관세 유예에 대한 기대감 조금은 이어갈 수 있는 오늘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기아를 콕 집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이 관세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전에 출연하실 때 이야기해 주셨던 배당에 관련해서도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연결을 해주셨으니까요. 기아 함께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장 상황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LS증권 투자전략팀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